여러분 주변에도 이상하게 항상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아픈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괜찮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잘 버텨. 그렇게 한 사람의 감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늘 웃던 한 엄마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이 처음으로 엄마를 진짜로 보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있었고 밤이면 제일 마지막에 불을 껐습니다. 가족들이 괜찮아? 물으면 응,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보게 됐습니다. 지연은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42살, 결혼한 지 12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지 5해. 누가 보기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바쁜 삶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7시에 일어났고 아이들은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1시간 반 동안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밥을 했다가 국을 끓였다가 반찬을 꺼내놨다가 아이들 학교 가방 옆에 물통을 채워 놓았고 남편 와이셔츠가 어제 세탁기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면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지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파트타임이었지만 일이 끝나는 시간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남았고 바쁜 날에는 점심을 거르기도 했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빨래도 널고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널고 아이들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준비물도 까먹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힘들어? 딸이 물으면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피곤하지 않아? 남편이 물어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가족이 보기엔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늘 움직이는 사람. 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엄마는 이걸 좋아서 하는 거야. 엄마는 이게 힘들지 않은 거야. 아무도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 당연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법이니까.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약속이 없었고 아들과 딸도 학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도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이라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빨래를 먼저 돌렸고 냉장고를 열어 뭐가 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어난 건 9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지연이 청소기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쉬어야지. 피곤하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일어난 건 10시였습니다. 방에서 나오더니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고 아들이 일어난 건 10시 반이었습니다. 눈도 덜 뜬 채로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빨래를 널고 청소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생선구이. 식탁이 차려질 무렵 아이들이 나왔고 남편도 TV에서 눈을 떼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와, 배고파. 딸도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선이다. 남편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좋네. 지연은 말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남편 것, 아들 것, 딸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막 첫 숟가락을 들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물 좀. 지연은 일어나 물을 따랐습니다. 다시 앉으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 더 줘. 지연은 다시 일어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다시 앉으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 조금만 더 있나? 지연은 다시 일어나 밥솥을 열었습니다. 남편 그릇에 밥을 더 담고 밥솥 뚜껑을 닫고 다시 앉으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숟가락 하나 안 가져왔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고 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연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밥 먹다가 한 번쯤은 안 일어나고 싶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래 참아온 피곤함과 서운함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고프고, 나도 앉아서 따뜻할 때 먹고 싶고, 나도 그냥 누가 챙겨주면 좋겠어. 근데 다들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연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연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밥솥을 열어 지연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줬고, 딸은 물컵을 채웠고, 아들은 주방으로 가서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먼저 먹어. 지연은 눈물을 닦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식탁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그뿐.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한 사람만 움직이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고, 딸은 빨래 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연은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계란이 반 익은 날도 있었고, 국이 너무 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누군가 차려준 밥상이라는 것.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은 일이었지만,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가끔 물을 달라고 할 때 지연이 먼저 일어나는 날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 아들은 바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할게. 그 말 한마디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연도 여전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참으며 웃지는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될까?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남편은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서 먹자. 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소파에서 쉬어. 내가 뭐 시켜줄게.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라면 끓일 수 있어. 해줄까? 지연은 웃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늘 웃는 사람이 가장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쯤은 안 일어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걸. 가족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희생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잊게 만들고 침묵은 희생을 숨깁니다. 늘 웃는 사람에게도 기대고 싶은 날은 있습니다. 안 일어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늘 괜찮다고 웃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요즘 정말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던 사람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게 닿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비싼 선물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무너질 뻔한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위로받았던 순간이 있나요? 혹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늘 웃던 사람이 처음 울던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